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 그동안 이제 어떤 운동을 좀 했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운동을 막 하고 와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파김치에 이제 스테이크를 배 터지게 먹고 지금 이제 엎드려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이제 코어 운동에 집중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이게 코어 운동이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거의 매일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처럼 좀 습관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어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좀 뭔가 근육이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목표는 이제 몸을 이제 통짜처럼 원통처럼 만드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좀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허리 아래 통증이라든지 구부러진 자세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제 코어 운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왜 운동을 할 때 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왜 풀업 운동 준비 운동할 때 그 견갑골 스캐플라 그걸 내리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식단 얘기를 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이제 점점 거북목이 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저 이 동영상 찍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고개가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동영상을 찍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었을 때 고개가 거의 거북목처럼 앞으로 이렇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좀 찍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도대체 내가 왜 거북목이 돼가고 있나 해서 이제 밥 먹는 거를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밥 먹는 거를. 근데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카메라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근시라서 이제 안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막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동영상을 좀 저렇게 높은 곳에 놓고 밥을 좀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너무 밥 먹을 때 항상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좀 거북목이 많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좀 운동을 이 자세 교정을 제가 풀업도 풀업인데 일단 자세 교정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밴드로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밴드를 저렇게 사서, 저거는 이제 중간 정도 이제 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밴드인데 이제 저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제 오른쪽 어깨는 진짜 재활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제 아예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그나마 지금 한 달 정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할 때는,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니면 동영상을 찍고 이제 동영상 이렇게 찍어 놓고 보니까 이제 오른쪽 팔이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고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도 이제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코어 운동을 아무리 하고 그래도 이제 그때 뿐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깨가 이제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거북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의 저 지금 상태, 지금 이제 오른쪽 팔하고 왼쪽 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을 할 때도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오른쪽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운동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는 분도 다 알 텐데 이제 쿠반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쿠바 있잖아요.
이제 쿠바의 역도 선수들, 이제 역도 선수들이 하던 운동이래요. 이제 상체 안정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아주 독특한 회전 동작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저 회전 동작을. 근데 저건 반드시 거울을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은 지금은 정말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거의 한 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저렇게 이제 밴드를, 아까 그거보다는 강도가 더 약한 밴드여야 돼요. 저게 실제 저렇게 올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쿠반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동작을 이제 밴드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훨씬 어렵죠. 그럼 이제 저 동작을 아주 똑바로 저렇게 90도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어깨 통증이 다 사라져요. 통증이 거의 사라져요. 그런데 그 통증이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온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매일 운동을 결국 하는 걸로 저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매일 운동하는 게. 어차피 이제 24시간이잖아요. 이제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원시 시대 사람들도 24시간? 우리도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1시간은 뭐 어떻게 쓰는지 운동을 하는 거죠. 저렇게 저 밴드로 하게 되면은 저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저는 왜 도대체 헬스장에 저렇게 대형 거울이 있는지, 왜 저렇게 거울을 봐야 되지 했는데, 거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거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특히 한 동작을 처음에 배웠을 때는 동영상을 찍어서, 그게 이제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하는 동영상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잘 골라야 하지만 그 동작과 반드시 자신의 그 이제 하는 모습을 비교를 해보는 게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영상은 제가 준비 운동하는 영상이 이제 나갈 거고요. 그런데 제 할 얘기는 제가 이제 풀업이 어쨌든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업을 하는 데서 가장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이제 한국어로는 견갑골, 그 날개뼈, 그 스캐플라, 그게 이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는 스캐플라 이제 운동을 먼저 다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디프레션,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제 저는 좀 제 자신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안 된 채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저는 좀 못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풀업을 할 때 견갑골을 내리는 그 이제 디프레션, 스캐플라를 내리는 그 디프레션 동작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제 뭐 머시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부상을 비롯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저도 처음에 풀업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게 당연히 팔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팔이 이제 팔 힘이 없으면 이 풀업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풀업은 이제 몸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팔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견갑골을 내려서 이제 등 근육 전체, 그 광배근이라고 얘기한 랫풀다운 렛 그거를 이제 이 풀업을 몸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중요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팔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견갑골을 내리지 않고 그 이제 스캐플라를 내리지 않고 팔로만 당기면은 결국은 이제 어깨가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몸이 구부정해지고. 그러니까 그 거북목하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기 때문에 어깨가 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저는 산책을 할 때 사람들 그 자세 그걸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는데 다 어깨가 솟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고개를 빳빳이 들지 못하는 이 현대인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풀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팔 힘으로 들으려고 했을 때는 결국 어깨가 쑥 솟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으쓱하게 하면서 풀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결국 관절에 무리가 되고 이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갑골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어깨편은 그러면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몸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앞부분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견갑골을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 동작이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팔 힘하고 상관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얘가 완벽하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만 코어가 강화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팔을 구부렸을 때 얘가 위로 쑥 올라가게 된다는 이제 원리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고립된 상태로 견갑골을 이제 움직이는 게 제가 이제 습달이 되면은 이제 팔 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몸 전체로 올라가는, 그걸 지금 제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풀업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견갑골을 스캐플라를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것만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운동은 제가 이제 폼롤러로 시작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좀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상에서는 없는데 이제 5분 동안 온몸 스트레칭 하는 운동을 하나 또 이제 유튜브에 찾아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코어 강화 운동 중에 하나로 이제 할로 바디 포지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아까 지친 거죠.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이제 목표예요. 뭐 슈퍼맨 포지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코어에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죠. 제가 밥 먹을 때 이제 항상 보는 영상이 나 혼자 산다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랑 이제 운동 영상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그랬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뭘 보여주냐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던 그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하는 코어 운동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웃겼는데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할로바디 포지션, 그다음 슈퍼맨 자세,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는 이 플랭크. 그러니까 이제 플랭크를 1분 동안 하는 거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잘하는 건 아닌데 1분을 버티는 거는 이제 여전히 힘든데 다른 코어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플랭크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 배가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이제 엉덩이를 더 조여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1분을 버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코어 운동, 그러니까 제가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코어 운동, 준비 운동을 하는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 진짜 웃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식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식단 얘기를 하면 좀 음식 영상이 좀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리하는 걸 찍어보니까 너무 부엌이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운동 영상 찍는 것보다 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운동 영상을 배경으로 깔고 제 식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 거,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탄수화물은 살이 찌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었더니 살이 너무 많이 찌더라. 그리고 너무 졸리고, 이제 그런 이유로 줄였는데, 이제 올해 이제 설날에 이제 부모님의 덕담이 뭐였냐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씩이라도 꼭 먹어야 된다. 이게 새해 덕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탄수화물 줄이는 거에 이제 예민한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매주 이제 탄수화물 안 먹으면 큰일 난다더라. 이제 다 간접화법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덕담도 있고, 뭐 저 자신도 사실 탄수화물이 맛있으니까, 맛있는 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좀 먹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되었는데, 이게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먹었다 하면, 시작을 했다 하면 계속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배도 계속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1월 달하고 비교했을 땐 살이 굉장히 많이 쪘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좀 또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그리고 또 너무 탄수화물 계속 늘어나니까 탄수화물 양이 좀 줄여보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배가 너무 고프고, 이제 배가 고픈 건 둘째치고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먹는 걸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소금 섭취가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탄수화물 줄였을 때, 이제 카니보어를 하면서 고기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소금을 줄였을 때 이제 두통이 온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탄수화물 섭취가 중단되면은 이제 인슐린 수치가 이제 낮아지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은 이제 바로 이제 나트륨 섭취가 되는 게, 그게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카니보어를 할수록 소금 섭취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렇게 두통이 올 때 바로 소금물을 섭취하잖아요. 소금을 그냥 먹든가. 그럼 바로 두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좀 알게 된 거는, 일단 탄수화물을 좀 배제한, 줄이거나 이제 안 먹는 카니보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나트륨 배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서 좀 제가 솔깃하게 느껴진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슐린이 신장이 나트륨하고 수분을 재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이제 라면 먹으면 그 다음날 붓는다는 느낌이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재흡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결국은 신장에 안 좋은 건데, 신장을 과로하게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 제 스스로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최근에는 이제 하루에 한 끼 점심 정도, 탄수화물 저도 안 먹을 수는 없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제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스스로 됐고, 자, 그래서 좀 마무리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마무리 얘기는, 저는 매일 운동하는 게 낫다. 뭐 일주일에 2번 해라, 3번 해라, 4번 해라, 너무너무 말이 많은데, 제가 해본 결과 이제 저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낫고, 너무너무 몸이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매일 운동하는 게 낫냐? 그 이유는 이제 자세를, 이제 결국은 자세를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헬스는. 그런데 이제 그 자세를 이제 뇌에 각인시키고, 이제 1 다음엔 2, 2 다음엔 3, 이런 뇌에 그런 각인시킨 과정 자체가 일주일에 2번, 3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서 이제 무슨 밥 먹듯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좀 어깨 재활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아까 밴드 운동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이제 몸이 너무 시원해지고, 통증, 어깨 통증, 뭐 허리 통증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말은 이제 바른 자세를 하면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재발되고 하니까 결국은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저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일수록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좀 잘 짜서 이제 매일 운동해서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한 달을 보냈고요. 좀 운동에 좀 맛이 느낀다고 해야 되나? 좀 매일매일 새롭게 또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